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오후 예정됐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파행을 빚으며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 공항 반대 측에서는 사전 타당성 용역은 물론 이번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떤 주장인지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설명회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죠. 네네. 이미 반대 측에서 설명회 원천 봉쇄를 예고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됐던 일이었는데 설명회를 봉쇄하게 된 특별한 핵심적인 이유는 뭔가요? 가장 큰 거는 이제 국토부가 이제 절차적 정당성 없이 제2공항 계획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위 차원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특히나 대통령 공약에서도 이제 제2공항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인데도 이제 사전 타당성 용역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주민 설명회를 강행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앞서 KBS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분석해 보니 생태계와 습지, 또 야생 동식물 보호지역 등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라고 밝혔고요. 또 22가지 항목 대부분이 부정적인데 결론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 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요 그 평가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지역의 그 문헌 조사 결과를 보면은 수십 종의 법정 보호종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시행이 될 경우 이런 생태계 환경이 좀 훼손이 되고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동굴 분포가 많은데 이런 동굴의 어떤 투수성 지질 구조가 좀 파괴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불가피한 상황들인데 네. 근데도 이제 평가서의 어떤 결론 부분은 이런 계획을 시행하더라도 뭐 환경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라는 식의 좀 결론을 짓고 있어서 사실상 좀 신뢰할 수 없는 평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평가서 초안에 기존 사전 타당성 용역만 인용했을 뿐 환경부가 요구한 대안의 비교 검토는 없다라는 주장이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우선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이제 그런 그 어떤 개발 사업을 할 때 그 계획 수립 단계, 그냥 초기 단계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적정한지 그리고 어떤 그 사업의 입지가 이제 타당한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계획의 적정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이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제 비교 검토해가지고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이제 최종의 최적 대안을 선정하라 이렇게 국토부에 요구를 했는데 근데 국토부는 이제 평가서를 보면은 기존의 용역에서 나왔던 결과 그러니까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를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논란이 됐던 그 파리 그 공항공단 엔지니어링 이 어떤 그 현 제주공항 활용 방안은 전혀 이제 반영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장기 수요 예측들이 굉장히 좀 지금은 많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전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이제 단기 확충 방안으로 제시했던 게 이제는 거의 이제 현 공항을 확충하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한 이런 수요 현재 장기 수요 예측이 단기 확충 방안으로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지금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결과들이 이번 그 사전 환경성 검토 어떤 대안 검토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모두 누락된 채 이제 계획의 적정성들이 판단이 됐던 거는 상당한 문제가 크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른 지역의 신공항 사업과 비교해 봤을 때도 협소한 생물조사 그 평가 범위 이것도 문제로 거론이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그 중에 또 하나의 중요성이 이제 입지에 대한 타당성인데 그러려면은 이제 이 그 계획지구에 대한 생태계 조사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번 평가서를 보면은 이제 동식물상 조사를 계획지구에서 이제 300m까지 이격을 해놓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이제 흑산공항이라든지 울릉공항, 김해신공항에 대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보면은 이제 계획지구로부터 2km까지 이제 영향 범위를 놓고 조사를 했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 이제 조류 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새들의 영향 범위 같은 경우 이번 평가서는 이제 1km까지 조사를 했는데 이제 김해신공항 같은 경우는 낙동강 하구까지 키로수로는 12km가 떨어진 곳까지 조사를 하고 있어서 상당한 지금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조사 시기나 횟수에서도 문제가 큽니다. 그러니까 생태계 조사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조사가 기본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동물상 조사는 한 차례 9월달 가을철 조사만 했고요. 식물상 조사는 2차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사 결과는 거의 졸속부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뭐 비근한 예로 이제 보면은 문헌 조사에서 이 지역에 이제 법정 보호종인 비바리뱀 그리고 맹꽁이 출현이 확인이 됐었는데 이제 현지 조사에서는 확인이 안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원인은 이제 비바리뱀 같은 경우에는 관찰 빈도가 이제 5월 달에서 7월 초순에 많이 보이고 또 맹꽁이 같은 경우에는 산란철인 장마철에 많이 보이는데 이제 동물상 조사를 9월 달에 하다 보니까 전혀 이런 법정 보호종을 조사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제주 동부 지역은 또 철새들이 많이 찾는 지역인데 평가서에는 철새 서식 공간 확보와 또 철새 도래지 보호 문제 등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미미하다라고 분석이 돼 있더라고요. 네.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좀 평가를 했는데 평가서는 이제 철새의 이동 고도를 일률적으로 100m 미만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새들은 100m 이상 날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준을 잡고 항공기는 이제 100m 이상으로 운항을 하기 때문에 충돌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식의 해석인데요. 사실 이제 전문가의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은 철새는 이제 종류에 따라서 이동 고도가 좀 달라지고 그리고 텃새라든지 그리고 특히 맹금류 같은 경우는 고도 비행을 하기 때문에 요 평가에서 제시하는 이런 평가는 좀 상식 밖의 어떤 해석이다라는 게 좀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평가서에서 이제 장애물 제한 표면 구역 내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하두리 철새 도래지의 한 국한에서만 이제 영향 범위를 잡고 있는데 철새 같은 경우에는 그 도래지에서만 이제 서식하는 게 아니라 이제 먹이 활동이라든지 이런 공간 이동을 통해서 다른 곳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주변에 있는 오조리 그 철새 도래지라든지 또 종달 해안 그리고 성산 남원 해안까지도 충분히 이제 이런 그 영향 범위 내에서 보고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은 평가서였습니다. 네. 이 사전 타당성 조사 때도 이 부분은 논란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그 환경 영향 평가에 동굴에 대한 정밀 조사 계획이 제대로 담겨 있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현지 그 동굴 조사의 방법을 보니까 이제 문헌 자료 그리고 주민 인터뷰 및 제보 그리고 현장 유관 조사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은 이제 기존에 알려진 그러니까 확인된 동굴을 위주로 해서 조사를 했고요. 네. 이제 동굴 분포 가능성에 대한 그러니까 신규 동굴을 이제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일단 신규 동굴의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또 이 새로 있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밀 조사라든지 지질 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에 대한 뭐 동굴이나 투수성 조사는 미약하고요. 특히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평가 대행자가 이곳에서 이제 숨골이나 이제 투뮬러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용암 동굴을 만들어내는 이런 환경 지형 지질인데 이런 곳들을 지금 109곳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정도의 그 수치라면은 충분히 이 지역의 기존에 확인된 동굴 외에도 신규 동굴이 확인될 가능성들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대 측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기본 계획 절차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또 환경 영향 평가 역시 수순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앞서서 이제 대책의 입장을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본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전혀 뭐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행정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대책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절차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그 이전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전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그리고 제공항에 좀 대체할 수 있는 대안 검토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는 저희 대책위에서는 이제 제주도민들이 이 문제, 이 현안에 대해서 직접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는 게 대책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좀 도민 공론화를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수용해서
이 부분이 좀 이 문제 해결에 좀 접근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방법들을 좀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여론 작업들도 계속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오늘 도의회 본회의에서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뭐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사실 이거는 공항의 찬반을 떠나서 이제 조례의 본질을 보면은 당연히 지금 통과돼야 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보전 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이제 관리 보전 지역 1등급을 이제 어떤 그 행위 제한 규정도 절대 보전 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겠다라는 이런 개정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제주도의 환경 보전을 위해서 당연히 통과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그 반대 그리고 좀 기권한 이제 의원들의 좀 결정이 참으로 좀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좀 보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